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북로망스, 저자는 전승환님입니다. 이 책은 전국 서점 입문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예스14 선정 올해의 책, 250만 독자의 사랑을 받는 책 읽어주는 남자 전승환 작가님의 출간 5주년 30만 부 기념 개정 증보판이에요. 이 책에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인생의 문장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겐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는 한 문장이 필요하다. 수많은 독자의 인생을 바꾼 인문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인문, 철학부터 역사, 시, 소설, 에세이까지 관통하며 선별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150편의 인생 문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그저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내느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무기력해진 이들에게 가슴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넨 책으로 출간 이후 앞이 깜깜해졌을 때 길을 열어준 책,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책, 깊은 위안으로 눈물을 멈추지 않게 한 책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SNS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온 오프라인 독서 모임의 수많은 독서광 사이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해외 6개국에 동시 수출되며 세계 독자들로부터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2025년 개정 증보판에서는 희망과 바람을 키워드로 한 챕터를 추가 구성하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새롭게 구성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위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작가님의 감성과 따뜻한 진심이 느껴지는 지금 누군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관계 속에서,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손잡아주는 오랜 친구 같은 최고의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와 함께 삶의 빛을 밝히고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치유와 희망의 문장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수많은 독자의 인생을 바꾼 인문 최장기 베스트셀러. 우리에겐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는 한 문장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인생의 문장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걸까요?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삶의 빛을 밝히고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치유와 희망의 문장들.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걸어나가길. 그 길 위에서 당신보다 중요한 존재는 없으니 어디로 가든 어떻게 가든 그 모든 걸음을 사랑하기를. 모두가 그렇게 따로 똑같이 오래오래 걸으며 인생이라는 산책로를 잘 걸어가기를. 개정 증보판을 펴내며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빛을 향하여 늘 감사하고 애정하는 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때때로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이렇게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생각하는 다정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음에 마음 깊이 감사를 느낍니다.
5년 전,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가 세상에 나왔을 때, 소란스럽지 않은 진심의 글들이 그저 소박한 외환이 되고 자그마한 울림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느새 30만 독자에게 닿아 위로하심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전해진 독자분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따뜻하고 소중했습니다. 편한 법 같은 책이다. 오직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진정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들이 저를 다시 글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되어 살아갈 힘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저의 개인적인 방황과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던 시절, 제 마음을 정확히 아는 듯한 책 속의 문장들이 저를 붙잡아주고 다시 삶을 일으킬 용기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지요. 그때 얻었던 위로와 배움을 글로 담아 제 얘기가 누군가에게도 가닿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지탱해준 인생의 문장들과 저의 깨달음의 이야기를 담은 초판은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기록한 책이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천천히 탐구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생은 늘 굽이치고 원하는 길을 잘 제시해주지 않는 터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문장들을 곱씹으며 마음을 다잡고 삶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지요. 이번 개정 등복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한 노력의 과정들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로 삶을 채우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지요. 그 과정은 역시 쉽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삶의 색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정 등복판에서는 삶은 긍정적으로 바꾸는 저의 이야기들과 그 과정에서 저를 북돋고 독려했던 여러 문장들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 빠르고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잠시 멈춰설 여유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죠. 서로의 눈을 바라봐주는 다정함,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너그러움, 누군가를 기다리며 느끼는 설렘이 서서히 퇴색되어 가는 시간을 살다 보면 세상이 슬프게만 보이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와 지금의 나를 살피는 여유조차 없는 막막한 상황도 마주하게 되겠지요. 저는 이 책이 그런 분들에게 잠시 쉼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책 속에서 소개하는 진실되고 아름다운 문장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가다 자신이 바라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해 점차 내가 바라는 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그런 여정의 기록이자 독자 여러분과 함께 새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책이 다시금 여러분 곁에 묵묵히 머물며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더 밝은 내일로 이끄는 작은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빛을 찾아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늘 안녕하시길, 늘 평화로우시길, 늘 행복하시길. 2025년 1월 저자 전승환. 일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의 마음을 살피다. 마음의 밑바닥에서 슬픈 소리가 들리며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며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나스의 소새끼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풍자소설입니다. 이름 없는 고양이의 시점으로 바라본 인간 사회를 날카로우면서도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죠. 저는 특히 이 문장을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밝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둔 슬픔은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불쑥 찾아옵니다. 출퇴근길에 밥을 먹다가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원래 희로애락이 수없이 교차하지만 즐겁고 기쁜 날보다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날이 더 많다면 누구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행복 대신 평범한 불행으로 채워진 일상을 살아간다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지요. 길을 걷다가 무심코 바라본 앙상한 나뭇가지가 내 모습 같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길을 걷다가 공허함을 느꼈다며 지금 당신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불쑥 슬픔이 찾아올 때 제겐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오롯이 혼자가 되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쿵 마음에 와닿을 때면 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맘껏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홀로 감정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고 기운이 납니다. 정우승 시인은 그 기분은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은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의 바닥.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슬픔까지 찾아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죠. 물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위로가 간절한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해 슬픔을 덜어낼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때로는 그 슬픔을 직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 책 속 문장이 다가와 손을 건네며 말을 거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해 보라고 내가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이지요. 사실 이런 생각을 책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만 여기고 있었는데 신영철 평론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고 그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문학이 위로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문학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말만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슬픔과 고통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설령 그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줄 수는 없다고 해도 그렇게 털어놓는 일 자체가 위로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줌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위로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니까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위로는 모두의 마음을 토닥이며 달래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이 있고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어쩌면 삶의 가장 멋진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어서 위로도 필요 없다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려거나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노력 또한 없었을 테니까요.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강이로 유명한 정재찬 교수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고 절망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세상이 있는 법이다. 절망도 없는 것이야말로 절망이다. 슬픔도 없는 것은 정말 큰 슬픔이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다면 자신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시인은 말한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것이 이 시인의 낙관이요 희망이다.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사랑뿐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 뻔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면 커다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위로가 필요한 날, 무엇으로 이 슬프고 쓸쓸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찾을 수 있겠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날, 자신에게 꼭 와닿는 따스한 온기를 말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어떠셨는지요? 저는 읽는 내내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제가 전승환 작가님의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도 영상으로 리뷰했는데요. 작가님의 다정함과 감성, 책의 문구를 이용한 지혜까지 주변에 선물하셔도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